아, 어서 들어오시고. 자, 일단 초안이고요. 오늘 경기 수가 그래도 좀 많습니다. 11경기 일단 있는데, 일단 기준점들이 대체로 높거나 좀 매치업이 어려운 경기들이 좀 많아요.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올랜도 대 토론토. 올랜도 같은 경우는 이제 탱킹을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탱킹하려고 이거 웬카주 귀신같이 GTD를 걸어 놓은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죠. 여차저차 부상 선수들이 꽤나 많았었는데, 이제는 다들 충분히 뛸 수 있는 GTD도 이제 안 걸려 있어요. 몸 상태가 된 거고, 부상자도 특별히 없어요. 풀린 정도만 이렇게 빠져 있고, 와타나베 이런 애들 이렇게 GTD 걸려 있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사실 일단은 웬카주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토의 이 높이에 좀 대항할 수 있는 수비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웬카주가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올랜도가 제 생각에는 수비적으로 비비는 경기 양상은 할 수 있어요. 웬카주가 나온다면은 다득점으로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토론토의 이 높이를 좀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의 경기 운영은 가능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탱킹하는 마당 이거 GTD 걸어놓은 거 보니까 이거 라인업을 못 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웬카주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어차피 탱킹하는 마당에, 물론 이제 최근에 OKC가 이기고 하면서 승수 한 2승을 벌긴 했는데, 어쨌든 토론토 상대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걸로 보이고, 굳이 이 경기를 어쨌든 배팅을 한다 하면은 저는 토론토 마인 쪽 일반승은 당연하고요. 마인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웬카주가 빠진다고 보고 마인을 찍은 거고, 이 토론토의 프론트 코트진이나 특히나 이제 최근에 또 게리 트렌트 주니어나 벤블릿 이렇게 멀쩡한 상황에서 올랜도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 같아요. 높이에 있어서 좀 고전하는 경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웬카주가 나오면은, 여러분들도 올랜도가 저도 몇 번 말씀드리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후반기 디펜시브 레이팅 2위입니다. 좀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중심에 웬카주가 있거든요. 그 중심에. 그러니까 이 선수의 좀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가 나오면 언더로 좀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차피 그건 불가능하니까 라인업 보는 게, 저는 빠진다고 보고 토론토의 마인승. 토론토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또 시카고가 이제 오늘 클리퍼스 상대 연장 승부에서 또 이기면서 한 발짝 멀어졌잖아요.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 워싱턴 대 댈러스의 경기인데, 일단은 8.5를 받았고 220.5를 받았어요. 워싱턴이 홈 경기고, 그리고 사실 승패 자체는 일단 댈러스가 무난하게 잡을 경기입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 최근 흐름이 나쁘지도 않고, 지난 경기는 어쨌든 최근에 젤런 브론슨이나 몇몇 선수들이 좀 부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브론슨이 지난 경기는 괜찮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다 라는 점에서 일반승 자체는 충분해 보이는데, 다만 포르징기스가 친정팀을 만나서 얼마나 좀 해주냐,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워싱턴에는 사실 돈치치를 막을 만한 자원이 아예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유타도 또 승리를 거뒀잖아요. 유타가 또 레이커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댈러스가 또 3위 자리를 지금 이제 골스를 추월하고 이제 지키고 있는데, 밑에서 또 이제 어쨌든 골스도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한 상황에서 한 발짝 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이거 댈러스 마인까지도 봅니다. 마인까지도 보는데, 꺼비님은 프랜스는 공짜라고요? 공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마인을 보고,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핸디도 어쨌든 이게 댈러스도 이게 야투 기복이 되게 심해가지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좀 디닐이나 이런 애들을 백투백 경기나 할 때 좀 체력적으로 안배시키려고 좀 빼주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좀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백투백 경기나 이제 갑자기 좀 안 터지는 날에 흔들리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절하는 흐름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난 경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야투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상대가 클리블랜드였긴 하지만
그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는 저는 마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봅니다. 제일 안전한 건 당연히 일반승만 가는 거예요. 핸디가 좀 쫄리긴 해요, 저도. 아니 뭐 프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핸디 좀 쫄립니다, 저도. 배팅을 한다면은 핸디는 저도 안 건들 것 같은 경기도 하고. 다음 경기 이제 보스턴 대 인디애나로 넘어가서, 보스턴 같은 경우 큰 문제가 또 발생했죠. 로버트 윌리엄 3세가 또 빠지게 되면서 이 엄청나게 좋은 수비력을 자랑하던 주전 라인업을 꺼낼 수가 없게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또 역시나 그랜트 윌리엄스가 4번 자리를 메꿀 거고, 알 호포드가 이제 4번에서 5번으로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경기를 치를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어쨌든 인디애나가 상대가 좀 골 밑에서 찢는 유형은 없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다행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로부터 어쨌든 발은 느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나마 좀 다행일 수 있겠고, 사실 이게 로버트 윌리엄 3세만 있으면 인디애나가 상성상으로는 보스턴 상대로 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쨌든 저 가드진,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보통 3가드를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누구야? 할리버튼, 뭐 버딜드랑 뭐 브록던, 뭐 이런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듀아르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가드 쓰면서 왔다리 갔다리 상대를 정신없게 하고 3점을 던지거든요. 근데 보스턴 같은 경우 스위치 디펜스가 상당히 좋고 잘 자리 잡아 있어. 그게 수비의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핸드오프 하거나 이제 스크린 걸어주면은 다른 애가 그냥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애나 같은 팀을 상대로는 사실 상성상으로 보스턴이 수비하기는 되게 용이하고 인디애나 입장에서 공격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보스턴도 최근에 흐름이 좀 깨진 부분이 어쨌든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저는 핸디는 안 건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마인을 보긴 하는데, 글쎄요, 지난 어쨌든 백투백 매치에서 인디애나가 보스턴 상대로 또 자완했던 기억도 있고, 슛이 터지면 무서워요, 인디애나도. 지난번에도 덴버 상대로 거의 30점 차인가? 벌어진 상황에서 막판에 좀 따라가는 그런 또 저력도 보여줬었고, 보스턴도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빠져있는 선수가 있고, 그냥 무난하게 보스턴이 잡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핸디캡이 좀 높아서 쫄린다. 13.5입니다, 이거. 13.5인데,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는 분명 좀 쫄릴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일단 보스턴 마인 쪽이 가능성 면에서는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23.5 언더까지 조금은 저득점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경기는 절대 안 건든다는 마인드긴 해요. 인디애나 경기 언더는 못 찍잖아요, 사실. 보기만 그러니까 마인이고 언더 그냥 보기만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느낌. 탱킹 팀끼리 또 만났습니다. 휴스턴 대 세크라멘토 경기고, 지난 경기에는 이제 세크가 이겼어요. 아무래도 휴스턴이 이 백코트진은 상당히 잘했는데, 제가 뭐 얘네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굳이 휴스턴 프렌 이런 느낌으로 봤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3.5였다가 2.5로 바뀌었었나?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프론트 코트진의 결국 열세가 조금 패배로 이어졌던 지난 경기였는데, 이런 경기는 뭐 분석이 안 됩니다. 분석이 안 되고 나눠먹기 할 것 같아요. 휴스턴 승을 보고 휴스턴 프렌 승 1.5거든요. 이런 경기는 사실 분석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경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엔 프렌 찍거나 역배 찍거나 나눠먹기 생각하고 이렇게 찍거나 요런 거밖에 안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봐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기죠. 미러키 대 LA 클리퍼스. 일단은 양 팀 다 이거 백투백 경기고, 일단은 폴 조지가 지금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새벽이나 사이에 폴 조지가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연장 승부를 클리퍼스가 시카고 상대로 또 진행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관리 차원에서 폴 조지를 빼줄 사이즈가 어쨌든 있고, 클리퍼스 사실 떨어질 때도 없고 올라갈 때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 일정이 클리퍼스가 되게 편안한 일정이 남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굳이 미러키 원정에서 힘을 쓸 필요가 없다. 그냥 제 생각엔 폴 조지가 아마 아직은 모르긴 한데 빠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미러키가 올 시즌에 보여주는 그 관리, 얘네 관리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미러키가 뜬금으로 이제 똥팀들한테 가끔씩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전반전이나 뭐 3쿼터까지 사이즈 보고 역전을 하려면 우리가 빡세게 하면 역전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러려면 선수들 좀 갈아 넣어야 되는데 하는 경기에서 그냥 선수들 관리해주고 그냥 경기를 던질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쿤보가 MVP 레이스에 좀 참여하고 또 브루클린까지 잡아내면서 미러키고 동부 컨퍼런스 우승하면은 쿤보가 MVP 노릴 수도 있거든요.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이즈 자체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빠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분석적으로는 사실 핸들을 건들기에는 좀 빡센 경기긴 합니다. 폴조지가 빠질 거고 뭐 한데 빠질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미러키 역시도 관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경기는 일단은 좀 뭐 미러키 일반승을 간다면은 뭐 오케이인데 핸디나 언오바는 일단은 뭐 새벽 사이에 좀 변동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제 생각에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미러키 일반승만 보고 핸디나 언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꺼비님 언더 좋아 보신다 하셨는데 저도 이 경기 뭐 언업으로 베팅한다고 오바를 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경기 아니면은 진짜 기준 좀 높은 좀 그런 경기들이 많네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기들도 되게 어려웠는데 이 경기들도 쉽진 않습니다. 일단은 뭐 탱킹 매치고 둘이 이제 한 게임 차예요. OKC랑 디트랑 이제 한 게임 차로 좁혀진 상황에서 오늘 디트가 또 이제 승리를 거뒀잖아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이제 또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런 것도 마빈백을 이런 거 GTD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일단 프로버블로 출전 가능성 높은 GTD거든요. 귀신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전력상으로 솔직히 디트가 훨씬 좋거든요. 지금 OKC에는 진짜 그나마 에이스라고 볼 놈이 포크챕스키 제 생각에는 얘가 에이스인데 말이 안 돼요. 다 빠져 있어가지고 전력상에는 디트가 확실히 좋긴 하나 백투백 일정에다가 오늘 어쨌든 필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리를 당했어요. 사실 승리를 당하면서 한 게임 차로 봤자 이거 안 바꿨네요. 쫓아온 상황에서 요거는 승패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전력상에는 당장 전력은 지트가 나은 것 같긴 한데 백투백이고 양팀 다 탱킹이고 결국 더 질려는 연기가 좋은 팀이 질 겁니다. 지려고 뭐 좀 연기하고 할 거거든요. 어떻게든 만들어 놓고 튕기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연기를 잘하는 팀이 얘네 둘 입장에서 승리지만 우리 본 입장에서는 패배를 할 확률이 높고 일단은 초안 자체는 뭐 좀 어려운데 언더 굳이 보면 양팀이 좀 디트가 백투백인 가운데 좀 튕기는 경기들 220점은 제 생각에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몇 번째야? 7번째 경기. 이제 멤피스도 어느 정도 사실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2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골스가 계속해서 뭐 패배를 하고 하면서 어느덧 6게임 차로 벌어졌고 뭐 피닉스는 서부 컨퍼런스 우승 정규 시즌 우승 확정이고 멤피스도 확정이에요. 2위 확정.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죄다 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스, 데스몬드 베인, 자잭주 또 자모란트가 빠진 상황에서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아주던 타이어스 존스까지 빼주면서 관리하겠다는 모드로 들어갔고 다만 이게 진짜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멤피스가 진짜로 이게 뎁스 자체가 두꺼운 게 단단해요 여전히. 물론 이게 가드 백코트지는 좀 많이 없어요. 쓸 수 있는 자원이 뭐 멜튼 있고 또 콘차 뭐 이런 애들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이 프론트 코트진의 뎁스가 엄청나게 넓다 보니까 이 주전 라인업에서의 이 구성 자체는 저는 막말로 요걸로 주전 풀 시즌 돌려도 플레인 토너먼트는 어떻게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 정도로 생각보다는 강한 그런 라인업이긴 합니다만 피닉스가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경기다. 오늘 경기 어쨌든 캠 존슨이나 자비엘 맥기 이런 또 벤치 쪽의 자원들까지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피닉스가 어쨌든 기세가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뭐 정규 시즌 우승을 했다곤 하나 뭐 기록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따내고 있는 가운데 관리를 들어간 멤피스 상대로 일반승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핸디캡이 좀 높게 받았잖아요. 7.5 상당히 높게 받았는데 어쨌든 요거는 가장 안전한 선택은 당연히 피닉스 일반승인데 핸디를 베팅한다 해도 글쎄요, 이거를 멤피스 프렌 쪽으로 찍기는 조금 힘든데 그렇다고 피닉스 많이 찍기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최근 경기에서 데빈 부커나 이런 애들이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지난 경기 이제 골스와의 매치업이 있었잖아요. 피닉스가 그때 이제 선수들의 야투감이 솔직히 너무 안 좋았어요. 점수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튕기거나 뭐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직전 경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핸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멤피스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라인업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 엄청 약하지 않아요. 저 라인업 자체가 자이어 윌리엄스나 뭐 딜런 브룩스, 브랜든 클라크, 틸먼 다 좋은 프론트코트진 자원이거든요. 다만 어쨌든 일단은 마인 쪽을 보고 요거는 그리고 언더 쪽도 제 생각에는 기준점 자체 228.5인데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어쨌든 멤피스가 요 라인업으로 사실 뭔가를 보여주려면은 에너지 레벨, 수비에 특히나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이거든요. 지금 뭐 자이언 윌리엄스가 뭐 슈팅 가드 포지션에 이렇게 들어와 있긴 한데 예상 선발이 얘가 뛸지는 모르겠어요. 뭐 콘차가 올라올 수도 있고 뭐 멜튼이 휴가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멤피스가 이 경기에서 어쨌든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여전한 에너지 레벨이나 수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조금이나마 있을 것 같아요. 멤피스가 비빈다 하더라도 좀 수비적인 부분 피닉스가 지난 경기 야투감에서 좀 떨어져 있었고 오늘 또 복귀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선수들을 어쨌든 지금 라인업에 좀 끼워 맞추는 물론 이미 끼워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삐걱거릴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준점이 높기도 하고 언더 쪽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기는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14.5에요 14.5. 물론 샌안토니오가 그냥 이기는 경기입니다. 승리를 당하는 경기고 제가 지난 이 두 팀의 맞대결 때는 이거 부러질 때까지 포틀랜드 프렌 쪽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샌안토니오가 탱킹인지 윈나우인지 약간 헷갈리고 있던 때고 이제 윈나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찍으세요.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핸디에다가 그런 상황이면은 이건 분석적으로 좀 보기 조금 뭐해요. 눈 감고 포틀 등신이다 하고 그냥 마인을 찍는 느낌이나 요즘 이런 경기 핸디 이렇게 높은 거 잘 안 들어가고 포틀 프렌 찍거나 뭐 그런 거지 이걸 막 분석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마인 찍는 게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두 팀 이게 연전이에요. 그리고 포틀이랑 세난 같은 경우 연전이 좀 펼쳐집니다. 다음 경기 바로 또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이고 세난 또 홈이에요. 어쨌든 뭐 지난 두 팀의 경기에서는 뭐 포틀 같은 경우 비슷한 라인업이긴 했는데 세난이 그냥 학살을 했어요. 세난의 공산 농구에 뭐 그냥 학살을 했었던 상황이고 지난 경기 또 누구야? 켈던 존슨이었나? 누구였지? 멤피스를 사실 다 잡았어요 세난이. 물론 제가 그때 주력이 멤피스 일반승이었는데 솔직히 세난이 경기 자체는 이겼어야 되는 경기예요. 마지막에 물론 멤피스 쪽에도 콜이 잘못된 게 있긴 했고 보상 콜이었던 것 같긴 한데 마지막 판에 콜 쪽으로 세난이 조금 안 좋게 불리하게 받았었던 부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감독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선수들의 기를 살려주는 부분이 있었고 팀 분위기 자체는 제 생각에는 멤피스 상대로 세난이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좀 많이 업데이트일 가능성이 높고 지난 경기 또 아깝게 패배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좀 더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라 사실 상관없이 그냥 포틀랜드가 아예 동기부여가 없다 보니까 세난이 뭐 에이스에 좀 의존하는 그런 농구를 한다면 사실 에이스가 부진하면은 이런 경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뉴올리언스 잉그램 더럽게 못했는데 계속 던지잖아요. 튕기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냥 포틀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건가 아니면 뭐 대준 건가 아니 뭐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10점 차 프렌이 떴었는데 세난 같이 이제 공산 농구하는 팀이고 최근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마인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보스턴 경기를 제가 패스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요거보다는 요거 마인이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둘 다 높잖아요 어차피. 동봉님 감사합니다. 동봉님 감사드리고 수현님 한 폴락은 답이 없어요. 그거는 뭐 폴도수를 줄이시거나 뭐 그게 뭐 가장 그거겠죠. 자 이제 서부 컨퍼런스 6위 대 7위의 대결인데 어느덧 좀 미네소타가 최근에 연패를 기록하면서 3게임 차로 벌어졌는데 이 경기도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 흐름 자체는 덴버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미네소타의 최근 어쨌든 문제는 타운스가 약간 좀 지쳐있고 디안젤로 러셀이 야투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주전 라인업에서 해줘야 돼요. 벤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전 라인업에서 해줘야 되는데 주전 라인업에서 효율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다. 타운스가 최근에 20점도 못 넣는 경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디안젤로 러셀 3점이 말이 안 듣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고 덴버 같은 경우 역시나 벤치의 본스 아일랜드가 후반기 덴버 벤치를 엄청나게 이끌고 있죠. 전반기에도 물론 종종 빵빵 3점이 터지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최근 경기에는 거의 매 경기 좋은 야투감이나 뭐 심지어 리딩까지도 잘 나름 보더라고요. 뭐 그런 좋은 경기로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저는 초안 자체는 덴버 사이드로 봅니다. 3.5인데 마이슨까지 보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가 좀 높긴 한데 236.5 그리고 최근에 약간 언더 트렌드잖아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초안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이 조금은 달릴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경기나 요거 레이커스 경기나는 이 두 거는 좀 더 많이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좀 빡빡한 경기고 어려운 경기다 보니까. 근데 일단 초안 자체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불안한 거는 미네소타가 주전 라인업에서 3연패가 거의 없어요. 없다시피 해요. 시즌 초반에 미네소타가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베벌리가 이제 팀 수비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나 아니면은 여러 선수들이 부상에 시달리던 그런 시기를 거친 이후에 3연패가 없어요. 미네소타가 지금 2연패거든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있었던 3연패가 1월 2일에 레이커스한테 이제 지면서 3연패인데 이때 그냥 라인업 코로나로 개박살 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거 빼면은 시즌 초반 뭐 언제야 이거 뭐 12월 11월 뭐 요때 한창 미네소타가 약간 시행착오고 있고 요때도 코로나로 많이 빠지고 요때 말고 미네소타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3연패가 없는 흐름이긴 한데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경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흐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미네소타가 야투적으로도 워낙 좀 수비가 좀 베벌리가 있다고는 하나 좀 불안한 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주전에서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야투감이 돌아올 것도 같은데도 계속 안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초안 자체는 일단 덴버 쪽으로 보는데 되게 어려운 경기입니다. 어려운 경기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일단 오버를 본 이유가 그거예요. 미네가 최근에 야투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터질 때가 됐다라고 봐서 이제 양 팀이 달릴 것이다라고 오버를 본 건데 좀 더 보고 확정본 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경기도 일단은 비슷합니다. 사실 초안은 요거 랄 쪽이었어요. 레이커스 대 뉴올리언스 초안 자체는 일단 제가 레이커스 쪽으로 봤었거든요. 이거 르브론 GTD요. 제가 이렇게 뭐 워낙 좀 악필인데 쓰려고 하니까 더 안 써지나요. 뭐 GTD입니다 이거. 뭐 르브론 같은 경우 어쨌든 오늘 아침이나 뭐 분석 때도 말씀드렸죠. 레이커스가 유타전에 힘을 쓸 필요가 없다. 뭐 뉴올리언스전이나 뭐 그 다음 경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경기를 분수령으로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플레인 토너먼트 경쟁팀이고 지금 타이밍에 사실 시동을 걸어야 돼요. 레이커스는. 그래가지고
요거 떨어지면은 올 시즌 레이커스는 뭐 플레이오프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떨어질 거예요. 이거 못 이기는 순간 그냥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제 좀 선수들이 좀 사활을 걸고 뛸 만한 경기고, 뉴올리언스도 지금 자이언 윌리엄슨 이 냉장고 말고는 풀라인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일단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보겔 감독이 왜 이렇게 아 어쨌든 저는 우승 이렇게 했잖아요. 보겔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까고 싶지는 않은데, 하는 짓거리 보면은 생각이 없는 건지 오늘 웨스트브룩이 엄청 좋았거든요. 야투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사실 오늘 레이커스가 어떻게 해도 유타를 못 이기는 경기였어요. 근데 굳이 30분 넘게 경기 출전하고 34분이나 뛰었습니다. 이거 백투백 경기인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부상을 당했어요. 웨스트브룩이.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거 초안을 레이커스 쪽으로 꽤 괜찮게 봤던 게, 웨스트브룩의 야투가 결국 최근에 좀 터지고 있었고, 오늘 유타전에도 좋았어요. 웨스트브룩 홀로 이제 경기를 이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AD랑 르브론까지 가세해준다면은 최근에 어쨌든 뉴올리언스도 잉그램이 조금 복귀를 하면서 야투감으로 뭐 들쑥날쑥한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발란슈나스가 살짝 좀 지친 모습이 있고 최근에 막히는 모습에서 AD한테 또 고전할 가능성, 여러 가지 사이즈로 봤을 때 랄 쪽으로 볼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웨스트브룩이 또 손가락 부상 당해가지고 뭐 경기 출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뭐 해졌어요. 감독이 되게 중요해요. 감독이 돌대가리니까 이런 경기도 이게 꼭 잡아야 되는 경기에서 저런 안 좋은 이슈들을 만들곤 하는데, 그래서 일단 승패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레이커스 어쨌든 백투백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여전히 저는 초안 자체는 레이커스 쪽으로 보긴 합니다. 뉴올리언스가 최근에 보여줬던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창 요 라인업으로 되게 좋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CJ 맥컬럼 들어오고 한두 경기 치르고 나서 이걸로 이제 엄청 좋았었는데, 효율 자체가 최근에 포틀랜드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여전히 초안은 뭐 랄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좀 더 보겠고, 언어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좀 높게 잡힌 것 같아요. 234.5 이 경기가요. 결국 르브론 돌아오고 AD 돌아오고 해서 뭐 이게 이렇게 높게 잡힌 것 같은데, 뭐 르브론이 알겠는데 AD는 제 생각에는 당장 오늘 경기에서는 오히려 솔직히 슛이 득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수비적으로 도움이 더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AD가 그러니까 무난하게 생각을 한다면, 야투는 어쨌든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어쨌든 발란슈나스나 뭐 잭슨 에이즈 뭐 이렇게 빅 라인업을 뉴올리언스가 투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AD가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수는 있겠으나 야투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점이 높은 것 같아서 언더 쪽까지도 이렇게 봅니다.